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내려놓음의 기술. 나 역시 인생에서 무언가를 수없이 많이 내려놓았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놓음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일을 하다가 앞뒤로 꽉 막힌 듯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겠다.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다양한 이유로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움켜쥐고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 자기 자신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건 패배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삶은 실은 내려놓음의 연속이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하나를 손에 넣는다는 건 그 외에 다른 것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는커녕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그 비밀을 내 전문 분야인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를 살릴 때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이걸로 충분해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본래 경청이란 나 아닌 다른 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내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경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듯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의 깊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어 내려놓고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 간다. 그리고 의미와 충실함이 깃든 인생을 나답게 살아간다. 당신 안의 위대함을 되찾는 내려놓음의 핵심. 1. 죽을 운명을 직시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날이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유한한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살아가는 기쁨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2.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살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감정 그리고 감각에 민감해져야 한다. 3.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단,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느낄 때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4.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한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여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한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인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다. 5. 감사하며 살아간다. 아울러 현재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수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며 그것에 매진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공헌을 겸허히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갈 때 최고의 타이밍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타난다. 당신이 바라는 새로운 당신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만 책임질 수 있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나는 그것을 근원적 고독이라 부른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에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행복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해도 누구에게 의존할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의존할 상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선물. 자신이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직시할수록 그 전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게 된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 말기 환자들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가르쳐준 말이다. 그녀는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3명의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감기 걸리지 마. 어떤 말기암 여성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모르핀을 투여했다. 약이 투여되자 의식이 흐려져 가족과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모르핀을 투여하기 직전 그 환자가 간병하는 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감기 걸리지 마 였다. 이 너무나도 흔한 한마디에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추억을 잔뜩. 말기암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아내에게 추억을 잔뜩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행이나 온천,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약한 인간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남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자 딸들이 교대로 간병을 오게 되었다. 난 일만 120% 해온 인간이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딸들의 간호를 받다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배려야. 딸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나 역시 그러고 싶어. 이처럼 인간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죽음에 의해 인간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이 아니듯 내일의 당신은 더 이상 오늘의 당신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단 스테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썼다고 알려진 시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고 이번 인생보다 더 바보처럼 살리라.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중요하게 받아들인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 위험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더 가고 등산을 더 하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은 덜 먹으리라. 상상 속 고통은 피하고 현실의 고통을 좀 더 끌어안으리라. 보라, 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는 날도 다시 또 오는 날도 얕고 멀쩡하게 상식적으로 살아왔다. 반짝이는 순간도 있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반짝이던 순간을 조금 더 살리라. 아니 그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리라.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 몇 년이고 훗날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어디를 가든 반드시 체온계와 보온 물병과 물안경과 비옷과 낙하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보다 좀 더 가볍게, 늘 가볍게 여행을 떠나리라. 과거와는 달리 훨씬 이른 봄부터 바깥을 맨발로 걸으며 가을이 깊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리라. 손자를 좀 더 안아주고 회전목마를 더 많이 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좀 더 많은 꽃을 꺾어들고 좀 더 많이 춤추리라.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